주제 48이랑 주제 49를 이번 영상에선 볼 거고, 근데 주제 48부터 주제 54까지는 스토리텔링이 중간중간에 있기는 한데 많이는 없어서 그냥 읽어주는 형식으로 할 거여서 앞에 했던 것처럼, 앞에 세 영상이 했던 것처럼 뒷부분에 복습이 없는 걸로 진행돼. 먼저 첫 번째, 주제 48부터 알아보도록 할게. 주제 48은 도시와 농촌의 변화고, 주제 49는 다양한 사상의 수용과 발전을 한다. 자, 주제 48, 도시와 농촌의 변화. 개항기부터 1930년대까지 쭉 봐본다. 식민지 도시다. 양면성이 가지고 있다. 개항 이후에는 개항장 철도, 항만, 건설을 통해서 신흥도시가 성장하였고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식민지 공업화, 이 단어 중요하다. 식민지 공업화에 따라 북부지방의 공업도시가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병창기지 같은 정책으로 더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 도시가 변화하였는데 청계천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부유하고 번화가인 일본인이 살고 있었고 북쪽에는 가난하고 빈민촌이 있는 조선인과 토막민이 살고 있었는데 도시 변두리에 빈민촌이 형성되면서 음집 짓고 살았던 사람들을 토막민이라 불렀고 일본인이 시가지 중심 상권을 차지하였다. 특징은 일제의 경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생활 양식의 변화와 대중문화의 확산인데 구한말과 일제감정기를 비교해봐야 되는 게 구한말 같은 경우에는 석조전과 그리고 명동성당 같은 걸 주로 봐서 이제 이게 이렇게 변화였구나 라는 걸 알면 된다. 그래서 구한말 그 생활 양식도 있으니까 그 페이지를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고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서양 문화가 유입되게 되고 새로운 대중문화가 형성해야 된다. 신문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만들어지고 잡지는 신여성과 삼천리 등으로 이제 화장하는 법 이런 등 서양 문화의 보급이 소개되고 대중문화의 확대가 된다. 서양 문화의 소형 창구 역할을 한 게 바로 영화다. 요 정도는 외워줘야 되는 게 조선 키네마가 최초의 영화사이다. 나윤기의 아리랑이 최초의 영화이다. 근데 나윤기의 아리랑이 최초의 영화인 거 오케이. 근데 언제 만들었어? 1926년에. 1926년 언제지 생각을 해보니까 문화 통치를 할 때구나, 부드럽게 통치를 할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리랑의 특징으로는 나라 이름 민중의 울분과 서름을 그려냈다는 거 그냥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중문화의 유행이다.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였고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신문, 잡지, 영화, 유성기 보급이 확대되었고 패션, 가요 유행을 하였고 라디오 방송국, 축음기, 레코드 보급이 늘어났다. 스포츠의 보급이 확대되었다. 학구간 경기를 진행하였고 연극, 1차 탄압으로 판소리와 사당패 놀이 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 공연 등은 예술이 위축되는 거야. 그런데 서양식 연극 활동 본격화되었고 토어랩 212페이지도 있겠지만 일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남녀평등 이런 사회 문제점들을 이제 연극으로 풀어낸고 극예술 연구에도 있었다. 의식주의 변화였다. 모던 걸 모던 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류현이의 말 이제 그러니까 류현이가 본 이다지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던 걸과 모던 보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던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서 왔다 해서 서양식의 그 복장을 했구나 라고도 알 수 있겠지만 모단 보이나 모단 걸에서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뭐가 뭐야? 머리 모자지? 모발할 때 그 모자잖아. 그 단이 뭐야? 짧을 단이지. 그러니까 단발을 한 여자와 단발을 한 남자. 그래서 모단 걸 모단 보이 하다가 모던 걸 모던 보이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서 의식주의 변화에서는 딱 세 가지 그 갈래가 나온다. 첫 번째, 양식, 옷차림, 쇼핑, 외식을 즐기는 완전 서구적인 첫 번째 서구적인 스타일. 그리고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서구 생활 양식이 합쳐진 두 번째 스타일. 세 번째, 흰옷, 음력 등 전통 양식을 지키는 세 번째 스타일. 이렇게 있었고 의생활로는 한복에 고무신이 일반적이었고 양복, 스커트 등이 점차 확대되었고 1940년대에 일제의 전시 통제 정책으로 남자는 국민복, 여자는 몸빼라는 일바지를 입도록 강요하였다. 남성은 면도와 단발하였고 여성도 단발하였다. 식생활로는 도시 상류층을 중심으로 일본, 서양 식품 소비가 되었고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잡곡밥, 풀뿌리, 나무껍질로 생명을 연장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생안에서는 문화주택, 상류층, 개량 한옥, 영단주택을 문화주택은 상류층, 개량 한옥과 영단주택은 서민주택, 그리고 초가집, 기와집은 농민이나 도시 서민들이 주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주제 48이고 그 뒷장을 넘어가면 피폐화된 농촌과 열악한 노동 조건. 농민층의 분해였어.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 계획으로 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되었고, 침략전쟁으로 일본의 수탈이 높아졌고, 1930년 대공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니까 많이 힘들었다. 자장농과 자소장농이 당연히 감소하겠고 소장농은 증대한다. 화전민, 도시 빈민 등으로 몰락하게 되는데, 노동자들은 식민지 공업화로, 식민지 공업화가 일어나면 뭐가 설립되더라? 공장이 설립되지. 그럼 공장이 설립되면 누가 필요해? 노동자가 필요해. 그래서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 미숙력 단순 노동자였고 도시 빈민층이 형성되었다. 대책이 없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학대행위, 여성 미성년자들은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였고 생존권의 위협을 받았다. 자본가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본의 영세업자. 영세업자가 뭐냐? 자영업자다. 민족 자본의 성장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농민층을 이제 다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이 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일일 가마니 시장인데, 이게 뭐냐? 가마니를 가마니가 뭐야? 그 쌀포대, 옛날 쌀포대는 그 가마니로 만들었잖아. 그걸 만드는 거야. 그걸 통해서 개인의 능력 문제로 접근을 하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과연 농사를 못해서 쌀이 안 모이는 걸까? 아니지. 밑빠진 독에 물 부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농촌 문제를 회피하고 일제가 개인의 능력 문제로 접근하였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주제 49는 다양한 사상과 이제 사상의 수용과 발전인데, 여기는 그냥 쭉 읽어서 이제 흐름만 파악하면 될 것 같다. 좀 외우고. 자, 사회 진화론이 뭐냐? 제국주의 국가들의 사상적 토대였잖아. 그래서 사회 진화론의 대안을 모색한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른 걸 어떤 이름으로 들어오냐?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여러 근대 사상이 대두가 되는데 개조 사상의 이름으로 국내로 모두가 다 수용되는 거지. 자, 개조 사상의 영향으로 민주국가 수립의 여론이 형성되는데, 국민의 주권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야.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비판하였는데, 어떻게 비판하였냐? 인류 보편의 가치 위배하는 억압행위다. 지금 일본이 식민지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나오는 게 아나키즘이라는 건데, 무정부주의야 얘들아. 모든 권력과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고 국적 불문, 개인 간 연대를 주장하였다. 됐죠, 여기까지? 자유평등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비판하였고, 독립운동 방법으로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수용하였고 의열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뭐였어 아까? 조선혁명선언이지. 조선혁명선언. 그거에 영향을 이제 준 거지. 반제국주의 투쟁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조그맣게 써져 있는 게 에스페란토어다. 에스페란토. 국제어 제작으로 갈등을 줄이고 전쟁을 줄이는 걸 기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스페란토어를 만드신 그 폴란드 박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국제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에스페란토어를 만들었고, 안중근의 조카도 에스페란토어 이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민족주의의 발달은 요거는 내가 잘못 썼을 수도 있어. 통합적 민족주의라고 쓴 친구들도 있고 민주주의라고 쓴 친구들은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내가 현종쌤께 여쭤보도록 할게. 민족주의란 무색무취 같은 존재인 거야. 다른 사상과 결합 시 파급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투명한 물에 염색약을 타면 어때? 염색약? 물감을 타면 어때? 그 물감에 이제 스며들겠지. 그런 식으로 민족주의는 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색무취, 맛도 없고 색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상과 결합해서 얼만큼 커질지 모른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민족주의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있었다. 요거는 일단 내가 이대로는 말하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게. 통합적 민주주의는 그 흩어진 걸 묻기인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통일 1860년대, 그리고 독일의 통일 1870년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침략적 민주주의가 있는 거야. 2차 세계대전 추측국이 누구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지. 침략적 민족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로 모아보자 라는 거지. 세 번째, 저항적 민주주의. 식민지 국가여서 한국, 인도, 중국 등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한번 자세히 보면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이 같은 민족이어서 하나로 묶어야 된다. 지역 신분 계급을 망라하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바탕으로 작용하였고, 네 번째 목표는 불법적인 침략자로부터 주권을 되찾아 민족의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다. 됐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민족 운명 공동체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니까 다른 거랑 만나게 되면 묶이고 다른 것까지 합치니까 붐인 거지, 붐. 그렇게 되는 거고, 민족의 단결이 강조하였고, 단결 당연한 거, 운명 공동체 같은 민족 다 같이 뭉쳐야 된다. 단결 강조. 산업 육성, 실력 완성 운동, 역사와 문화 연구, 무장 독립 투쟁, 외교 활동을 하였고, 다른 노선의 사회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왜? 무생무치이기 때문에.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인데, 국내에 사회주의가 수용된 거야. 계급투쟁과 혁명,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을 투쟁하고 혁명을 통해서 평등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청년 지식인과 농민, 노동자 등 수용하였고, 자본가들 중에서는 수용한 사람들은 뭐냐? 대부분 소규모 자본의 영세업자, 즉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왜? 민족자본 성장 불가능하니까 모두가 평등해지자. 그럼 우리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 사회주의 단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박헌영 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되고, 치안유지법 1925년으로 탄압받았다. 사회주의 계열들은 모두 다. 그래서 선생님이, 장은정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게 뭐냐, 사회주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게 이제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이라는 거잖아. 초기에는 이 사회주의라는 게 평등, 혁명 이런 게 이상적이라는 거야. 거의 유토피아 수준. 그 정도로 이제 뜬 거 아니냐, 뜬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공상적이라는 거, 오웬이나 프리에 같은 사람들은 공상적이다라는 그 말을 받는 거야. 근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했다는 거지. 역사 발전 원동력을 유물론과 생산수단의 발전인데, 이거 바로 볼게. 역사 발전 5단계를 중심으로 하였잖아. 원시공산 단계, 고대노예제 사회, 중세농도제 사회, 근대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 생산수단의 발전이야. 고대 노예제 사회 때는 생산수단이 뭐였냐? 노예였다는 거야. 농노제 사회 때는 농노였다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 때는 내가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지. 요런 식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요게 이제 뒷부분에 가면 정체성론을 이제 백남훈 선생님이 반박하실 때 이걸 쓰시거든? 왜 그랬냐?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노예제 사회에서 농노제 사회,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 사회에서 농노제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사가 등장하고, 기사 밑에서 이제 기사한테 토지를 줘가지고 이제 백작과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역사를 생각해봐야 되더라. 우리나라 역사에 기사가 있었어? 기사가 있었던 적이 있어? 없지. 노예까지는 있었던 거 있어. 근데 농노가 있었냐, 기사가 있었냐 하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발전한 상태에서 있었다는 거지. 근대 자본주의도 우리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 이렇게 발전해 왔다를 백남훈 선생님이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반박을 하신 거죠, 정체성론에. 이렇게 됐고, 돌아와서 뒷장 넘기면 신여성의 등장인데, 신여성 뭐냐? 가부장적 문화와 식민지배의 억압을 받은 동시에 받은 사회적 약자였다. 누가? 여성이. 그리고 3.1운동, 60만세운동 등으로, 여러 운동 등으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새로운 주체로 이제 부상하였다. 그리고 군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조혼, 일찍 결혼하는 것, 축첩,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첩을 여러 개 두는 것, 강제결혼 등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의 교육, 경제권, 자유연애, 자유결혼 등을 주장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 해방 사회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초기에는 여성 교육 계몽단체를 설립하였는데 1924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계열 중심으로 여성 해방 강조단체 설립되었고 민족해방도 주도하였다. 그래서 신여성의 대표적인 주자로는 나혜석과 차 미리사 씨가 계시는데 이거 마리사 아니야 미리사야 미리사. 나혜석 씨는 누구시냐? 서양 화가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문학가신데 남성 중심 사회 비판하였고 자유연애 자유결혼 주장하고 이혼 고백서로 자기가 이혼한 사례를 이제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차 미리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 교육 강조하셨고 근대 학교를 설립하셨다. 여기까지 이제 48, 49를 받고 현대 신화석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게 있는데 무정부주의, 민족 자유주의, 민족 자결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평등주의는 여기서 이제 멈춰서 한 번씩 읽어보는 걸로. 중앙행정기관 폐지했고 방해한 사회, 역사적 동일한 경로에 갇혀온 집단,